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2.6이네 오늘? 오늘은 좋은 날. 좋은 날. 잠깐 그 양주 먹는 날이잖아요 오늘. 예전에 누구죠? 11.6에 박정희 죽어가지고 수배 중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다가 잡혀갔다고. 그런 사람 있다고? 예. 그 여기 남쪽에서는 친일파가 죽은 날이고, 그죠? 하얼빈역에서는 일본 놈이 죽은 날이고. 아, 근데 안중근 2등 방문을 쏘다. 네. 전부 다 일본이 죽는 날이네. 일본에 그렇죠. 큰 타격이 되는 날이네. 네. 오늘이. 자, 이게 잠깐만 이게 우리 따로 요 단장 초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쯤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일단 소식은 잠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방미 청년원정단, 방탄청년단 이게 입국이 불어됐네요. 어제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네, 잡담에 출연했던 미국이 입국을 불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취재 기자까지 다 불어를 했고 14명을 한꺼번에 다 불어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기자는 뭔 죄요? 기자인 줄 모르거나 기자라는 거를 무시하거나. 와, 취재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 법적으로 취재 활동을 보장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다 취재의 불어주면- 자유도 없나 보네. 미국은. 그렇죠. 자유의 나라라고 하더만.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는데 뭐 국토교통부 미국에 거기 산하에 무슨 그 별도의 심사하는 기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뭐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취소했나? 하여튼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공항 자체에서 출국을 못하고 다 돌아왔어요. 한미 간의 무비자 아니에요? 아니 간편하게 됐지. 전자 비자 발급으로. 전자발급 제도로 네. 신청제 이렇게 돼 있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미 청년단의 방미 활동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쫄았구만. 트럼프가. 진짜 탄핵될까봐. 진짜 이게 무슨 한 점에 불꽃이 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방탄청년단의 단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섭외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저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주말 내일 이제 금요일 날이 이번 주 마지막 잡담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 일본 중간 선거라고 그러나요? 조기 선거. 조기 선거. 거기도 일종의 이제 의원이 해산이 된 거죠. 중의원을 그렇죠. 예. 해산하고 다시 한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의 선거 제도도 한번 들어보고 일본 그 조기 선거가 아베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 전망 이런 것들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우리 일본 전문 기자 모셔다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촛불의 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논란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언론에서도 조중동 그리고 뭐 여타 언론들에서 지면상으로 굉장히 촛불 1년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은데 실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논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논란은 진짜 부각을 시켜가지고 막 띄우니까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뭐 여의도에서 따로 집회를 하겠다. 뭐 어떤 개인이 집회 신고를 내고 촛불 파티 뭐 이런 거 할로윈 무슨 뭐 얘기하던데.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제가 볼 땐 거기는 뭐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촛불 시키는 거죠, 촛불을. 촛불 1년 맞아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자 이거 자체를 문제시하는 그렇죠. 또 주장이 있죠. 예, 왜 청와대로 가느냐. 잘하고 있는데 지금 7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적폐인 자유당 입에 안 붙네 자꾸. 자유당한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의도로 가자 이런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걸 논란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 거지 뭐 그건 당연하게. 자유대한민국에. 네. 자유대한민국에. 아니 그거 한국식 민주주의가 북한 핵보다 1100배는 더 강하다며. 근데 그걸 논란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나.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나쁠 때는 뭐 나쁘다 그러고. 한국식 민주주의.
여의도 가고 싶은 사람 여의도 가고.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러면 청와대 가고 싶은 사람 청와대 가고. 아 맞아 그게 가장 정답인 근데 것 왜 같아. 싸우냐 이거지. 자기를 여의도 가고 싶고 여의도 가면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강요하지 마라.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뭐. 여의도도 필요하고 여의도도 가야지. 청와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타격하기 위해서 여의도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폐들이 거기니까 그건 의미 있는 얘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좋은 거죠. 그 우리가 또 광화문 가기 위해서 왜 자유한국당 가가지고 뭐 역량을 분열시키냐라는 얘기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막 이상하게 할로윈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안 가고 그냥 여의도 광장에서 가면 쓰고 놀다가 집에 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아니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자유당 앞에서 자유당 해체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이 그죠? 한 몇 달 됐을 걸 벌써. 그렇죠. 야, 그럼 이게 또 그 계속 되어오던 자유당 해산 그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타오르는 거 아닌가 이번 촛불 일주일을 계기로? 아, 그 좋은. 우리도 지금까지 왜 진보 진영이 지난 촛불 1년 이전에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촛불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네.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꾸준한 이런 촛불 투쟁이 바야흐로 이제 작년 1년 전에 10월 말에 빵 터지게 됐는데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한번. 맞아 필요해요. 아니 그럼 이제 새로운 촛불 시즌을 개막해야 되나? 네? 아, 이제 여의도의 시대로. 네, 이제 청와대 정리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국회를 정리하는 걸로. 예. 이번에 홍준표가 미국 갔단 말이에요. 예. 미국 가가지고 무슨 연설을 하던데 전술핵 배치 재배치가 안 되면 자체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아, 물론 뭐 정치는 원래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기백을 보면 사실 목숨 걸고 정치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랬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근데 그렇죠. 이상하게 홍준표가 목숨을 걸고 있어. 이러다 정치하는데. 총 맞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네. 왜? 박정희도 핵 개발하다가 총 맞았잖아요. 아니, 그런 설이 있죠. 핵 개발하다 총 맞은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지.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도 탈핵되는데 저 핵 개발 꼭 하다가 저 핵 탈핵된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죠. 일각의 설이 있지. 아,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마 4시에 보통 계속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한나라당 자유당 해체. 네. 그래서 4시 집회 하시고 광화문 오시면 되지 뭐. 전통적이래. 오랫동안 그 집회를 하셨던 주최측은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당 해체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촛불 1년 투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는데 왜 촛불이 경고하려고 하냐? 누가 그거를 결정했냐? 왜 청와대 방향으로 가냐? 뭐 이런 논란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아니 더 잘하라고 가는 거죠. 저 잘하라고 아니 뭐야 박사모 애들은 박근혜 집 앞에서 시위하잖아요. 우리 박근혜를 살려내라.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집으로도 많이 가두마. 왜 가? 집으로 왜 가? 근데 또 하라고.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항의하러 가냐 이렇게 딱 찌르니까 촛불 1년 응원하러 가는 거라고. 또 그런 식으로 딱 약간 얘기를 돌리는 분도 있더라고. 네. 응원 무슨 응원이야? 항의하러 가는 건데. 아니 또 항의할 건 항의하고 응원할 건 응원하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거는 진보 진영 내에서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권이 개인 소유가 아니지. 국민이 정권을 섬기는 건지 정권이 국민을 섬기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 주권 시대랑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렇죠. 국민 주권 시대라고 했으면 국민이 주인인 거지 정부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국민의 비서실장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왜 국민이 자기가 더 비서실장을 하려고 그래. 맞아요. 국민의 비서의 비서. 뭐지 그럼? 비비서? 촛불 1년 동안 어제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촛불 1년 촛불 투쟁에 참가했던 한 1000여 개 단체 이상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1000여 개의 개혁 과제 중에 딱 2가지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런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게 천천히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72년 지났거든. 한국 사회 문제가 72년 동안 쌓인 거거든. 아이고 근데 사실 100년 넘는 거죠. 네. 일제 강점기도 사실 뭐 헬조선이니까. 네. 헬조선이 100년 헬조선 100주년 100년 더 됐구나. 네. 조선시대도 헬조선 아니었을까요? 반만년 헬조선의 역사를 그래, 고조선 시대는 헬조선이 아니었을까? 헬조선 반만년의 헬조선 역사죠 이게 아주 그냥. 고조선은 당군조선 아니요? 아이고 사실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천천히 개혁하자, 적폐청산 천천히 하자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부활의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거지. 적폐들 부활의 기회를 주고 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개혁 피로감 얘기하잖아요. 천천히 하면 할수록 그런 논란들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그 집토끼 논리 있잖아요. 집토끼 이론. 집토끼 산토끼. 그치.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산토끼 잡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집토끼를 배척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무시하고. 산토끼에만 눈이 돌아가는.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못해. 오히려 이제 개혁의 최대 동료는 촛불 투쟁 같이 했던 시민들 그리고 민중 단체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더 키울 수 있게끔 역할을 주고 해줘야지 자꾸 비판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번에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논란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청와대 초청 문제 때문에 그렇죠. 발생한 것도. 네. 근데 그거는 명백히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저는 청와대에서 제공한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왕따시키려고 판을 저렇게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강성으로 부각시켜가지고 그냥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은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썼던 그 자서전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어려웠던 게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런 했다? 게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늘상. 그러니까 10% 조직률 정도 된단 말이지 민주노총 10%가 되나 마나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미조직 뭐 노조나 이런 데를 우리가 다 생각해서 이제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대변하죠 그럼? 그러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는? 또 이제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대변한다 그러겠지. 어. 자기는 유엔 총회장에서도 촛불을 10번 넘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그런 인식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전교조를 더 강화하고 공무원 노조를 더 강화하고 민주노총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 동료들을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아직도 석방이 안 됐어요. 그렇지. 사면은 안 됐죠. 전교조 박근혜가 법의 노조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예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전교조 관계자 한 명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교조 내에서는 분위기 별로 안 좋다고 지금. 안 좋겠지 당연히. 뭘 해줬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장관이 한 마디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죠. 장관이 저기 김상곤 아니요? 이게 그 교육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한마디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개혁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거 싹 뜯어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주권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아유 뭐 쓸만하구만 대충 청소만 좀 탈탈해가지고 뭘 또 공사를 하고 그러면 옆에서 또 트럼프도 싫어하고 할 테니까 대충 그냥 뭐 방이나 좀 쓸고 따고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하시는 거니까 비유를 잘해요. 이거를 싸그리다 막 떠오르네. 그죠.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면 좀 주저되죠. 또 돈도 든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5년 시간을 그냥 때운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인 되는 거죠.
관리형 대통령, 그죠? 문제만 안 생기게. 그 임시정부? 요즘에 제가 이사철이 돼가지고 아니 집들이 왜 전세 사는 집이랑 자기 집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아 관리하는 게 계속 전세 임대 가는 집들은 항상 어디가 구려 꼭 어디가 뭐 낡고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2년만 살면 나갈 건데.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아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그냥 대충 살자라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들의 지지자분들이 왜 청와대 가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냥 대충 살지 하루아침 되냐 천천히 기다려보자라고 하면 요즘에 제가 통화하는 집주인 이야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네.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뭐 좀 이따 또 천천히 합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일러 고쳐주세요. 네, 이거 고치자. 아, 좀 천천히 하자고. 뭐 이런 세입자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그 애간장이 농구인데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헬조선에 약간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제 이 힘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서민들은 여전히 사실 따지고 말해가지고 1년 전에는 정말 힘들고 헬조선이었는데 지금 천국이냐. 그죠? 똑같아. 지금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 먹는 청년들 뭐 생을 나아졌습니까? 사인사인 나아졌습니까? 그죠? 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사실 오히려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다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죠. 그 전쟁 위기도 높아지고 무기 구매 뭐 FTA 개정 이런 압력은 좀 높아지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보복은 더 커지고 있고 그죠? 국내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인데.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 올해 상반기에 이 촛불 이거는 이 국내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 적폐 세력들에게 뺏겼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그런 이제 촛불이었다라고. 개혁의 출발점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일단. 네. 이제는 근본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향후 과제 아닌가. 그렇죠.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적폐 청산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분단 문제, 이 대외 관계 문제 이런 데서 어떤 정권의 어떤 자주권을 확보하는 문제, 국가의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뭐 홍준표 같이 가가지고 뭐 독자적 핵무장 뭐 이런 이제 저런 놈이 어떻게 그렇게 그 떠버리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냐 말이지 지금.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통일 외교 안보 이런 정책들 가는 게 이제 어떤 근본 적폐 청산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우리 자주 보시는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늘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런 거고 촛불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문재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우선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근데 문재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문재인에게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원래 고3 수험생한테 뭐라 그럽니까? 공부하라고 할 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단순히 고3 애들이 야자 땡땡이 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그 행복한 거냐 아닌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으려면 좀 우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개혁 진영의 이야기를 몸소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네. 지금 저 야구장에서 쉬고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제가 어제 광주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갔나? 네, 광주 분위기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왜? 시구하는 바람에 기아가 졌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구를 했는데 기아가 졌어요 지금. 광주 분위기. 시구? 광주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문재인 때문에. 진짜입니까? 진짜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TV를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5대3으로 깨지는 걸. 근데 저는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 온다 그러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이제 팽배해 있고 그리고 적폐들의 준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물론 뭐 쉬고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다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막 시구도 폼도 엄청 좋더만. 누구 보면 투수인 줄 알았어. 작년에. 공수부대 출신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 딱 보니까 청와대에서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몰래 이렇게 계속. 아니 근데 그거 오히려 홍준표한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안보가 어떤 상황인데 공 던지고 있냐고. 나는 지금 미국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슈탄 축구장 한 거야 사실은.
그래놓고 나중에 홍준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니 촛불 1년 맞아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죠. 뭐 각자의 우리가 촛불 집회 자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 그죠. 각자가요. 촛불 집회 자체가 그죠. 온갖 구호가 난무하는. 예전에 또 일각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구호를 왜 드냐? 뭐 이런 거 빼라 이런 식의 막 참견하거나 그런 것들.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것들 기본은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적폐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또 반격의 빌미를 당해서 또 이제 우리 인이가 전국 주도권을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적폐들의 반격을 주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싸움은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적폐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 1년 딱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각자의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사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하나는 합치했지. 박근혜 탄핵. 근데 그걸 관철시켰잖아요. 공통의 요구를 몰아서 관철시켰단 말이죠. 지금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지금은 뭐 합치되는 건 뭐 자유당 해체 이건 합의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 이런 것들은 공동 요구는 이제 자유당 해체로. 네. 근데 하나만 이거 딱 언급하고 좀 정리를 합시다. 이게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대립, 뭐 충돌, 뭐 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폐들의 농간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적폐들의 농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주장 중에 뭐 왜 이런 입진보라고 막 배제를 시키면서 왜 이들하고 같이 할 수 없냐 해서 뭐 뜬금없는 반미주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세 가지 뭐 이유가 있대. 뜬금없이 반미주의를 한다는 거. 왜 광화문 집회를 가면 안 되는가?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적폐들의 논리다. 그 논리로 지금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지 말자. 적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가 또 나오네요. 거기.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걸 할까? 분열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대립. 해가지고 논조가 조금 다른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를까? 얘네 둘이 왜 싸울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던데. 있죠, 당연히. 아니 동아일보는 친정부로 갔다는데. 그래요? 역시 동아일보. 조중동에서 때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래서 28일 날 촛불 1년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나요. 맞습니다.